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시장의 모습, 오늘은 직접 모셨습니다. 김승엽 키움증권 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전화로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잘생기셨다는 생각도 감사합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질문이 좀 기분 좋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BOA도 그렇고 미국의 산타가 12월 24일쯤에는 오지 않을까 증시에 이런 얘기들 하던데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산타랠리 가능성을 저희는 좀 말씀을 드려왔고요. 예. 다만 이번 산타가 사실 그렇게까지 기분 좋을 산타는 아닐 거다라는 얘기는 드려왔지만 기분 좋은 산타가 아닐 거다라는 얘기는 조금 더 궁금한데요. 사실 뭐 상승폭이 그렇게 세게 오면 좋겠지만 그 정도의 상승폭이 세게 올 만한 어떤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증시 분위기 자체는 반등할 만한 여지는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사실 최근에 증시가 좀 하락을 봤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외적으로는 AI 버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좀 기저해 봤을 때는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수급 불안이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증시의 하락을 좀 이끌어냈던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지 못하다 보니 증시가 좀 하락세를 보였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떤 그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수급이 생각보다 잘 풀리고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AI 관련된 어떤 심리적 타격도 점차 완화되면서 또한 저번 주에 저희가 확인했듯이 옵션에 대한 만기가 종료가 되고 6,800선을 다시 한번 뛰어 올랐잖아요. 사실 6,800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지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 지점을 다시 한번 뛰어 오르면서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증시를 밀어올릴 만한 힘이 남아있다라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AI 버블에 대한 우려는 지금 당장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년 3분기, 4분기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AI 관련된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얼만큼 서프라이즈를 내느냐를 관찰하면서 점차적으로 옅어질 만한 부분이지 단기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상존하되 다만 그 외적으로 여전히 EPS 성장률, 기업들이 내걸는 가이던스, 그리고 실질적 펀더멘털, 그리고 점차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해 본 결과 증시의 마지막 랠리는 결국 방향성은 위쪽을 바라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우려는 실적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다는 건데 하나 궁금한 건 이제 우려가 있으면 우려라고 하면서 계속 그걸 보게 되거든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계속해서 우려 얘기 나오면서 사람들이 기술주에 집중할지 아니면 최근에 월가 보고서 나오는 대로 기술주 말고 뭐 헬스케어나 딴 데로 갈지도 좀 궁금한데 일단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사실 AI, 그러니까 기술주와 헬스케어는 전혀 다른 관점이긴 합니다. 둘 다 매력적인 섹터이긴 그렇죠. 예. 합니다. 둘 다 어떤 부분에서 매력적이냐? IT 같은 경우에는 여전하게 수급이 지속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S&P 500 내에서 점차 모든 섹터가 얼만큼의 영업이익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좀 저희가 분할을 해보면 IT 섹터가 이제 20%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점차 확인을 하고 있고 예. IT 섹터 내에서의 밸류에이션도 전체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그렇게까지 높아져 있는 수준은 아직은 아닙니다. 높아 보이지만 그렇게 안 높다.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M7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 이제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PER 밸류가 그렇게까지 높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자꾸 2000년과 2001년과 비교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거대한 트렌드는 내년까지 지속될 만한 여지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IT 관련된 섹터는 여전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IT 섹터 같은 경우가 AI 불안감으로 가끔 조정받을 때 꾸준하게 우리가 포지션을 늘려갈 수 있을 만한 섹터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게 헬스케어다. 저희가 이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헬스케어 섹터는 올해 내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사실 정부발 불안감으로 인해서 계속 눌려왔던 섹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약가 인하에 대해서 주창하다 보니 PBM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헬스케어 섹터는 계속 눌려왔는데 최근에 이러한 지점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예. 다만
다만 올해 기준 3분기 내내 전체 섹터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던 2등이 헬스케어 섹터였습니다. 생각보다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가 그 정도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근데 그 못했던 가장 불안한 부분들이 정부와의 어떤 불안감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정부와의 불안감들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라든가 노보더 디스크라든가 큰 제약사들이 점차적으로 본인들의 스탠스를 PBM과의 멀어지는 정부에 협력하는 쪽의 스탠스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발 불확실성이 떨어진 점차 완화된다면 얘네들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와 주가에 대한 상승분, 실적의 개선세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IT 섹터와 좀 더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상승할 만한 폭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 해 여전히 주도주 관점으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하다. 돈의 흐름은 여기로 모일 거다. 다만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승 버퍼가 꽤 많이 남아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섹터고 이 두 가지 섹터의 각각의 다른 매력으로 인해서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포트폴리오를 각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섹터에 유연적으로 좀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김 연구원께서는 기술주 내년에도 유효하다라고 일단 보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핵심 투자 섹터 내년에 리포트도 내셨으니까 어디가 가장 핵심지다 이렇게 보세요. 핵심지는 올해 주목되었었던 AI 인프라 투자가 내년까지 지속될 만한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G 번호바 같은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면은, 사실 뭐 인프라는 이제 번호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 뭐 반도체 섹터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이제 1, 2년 투자로 될 만한 부분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메모리 쪽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투자가 첫 번째로 지속될 만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이제는 사실 AI를 활용해야 되는 관점이 왔습니다. 예. 지금 기업들이 그 시장이 꾸준하게 내걸고 있는 의문도 너희 얼만큼의 수익성을 낼 수 있어고 그 수익성 관점에서 대변할 수 있는 건 소프트웨어인데 지금 소프트웨어 섹터 중에 가장 먼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광고, 엔터테인먼트 쪽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AI 인프라 스택이라고 해가지고 점차 업무에 얼만큼 AI를 활용할 수 있느냐, 인투이트 같은 그런 기업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 얼만큼 쇼앤프로브를 할 수 있느냐 관점에서 좀 중요한 섹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해자를 유지하기 위해선 미국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경찰에 대한 역할을 포기했다라고는 하지만 방위 방산에 대한 투자는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가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고요. 에너지에 대한 생산은 꾸준하게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중동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땐 지금 미국이 유도하고 있는 이 AI 관련된 투자 그리고 AI 관련된 기술 발전을 본인들 중심으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선 여전히 방위 방산 관련된 섹터 역시 국가 주도적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AI 인프라 투자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위 방산 관련된 섹터가 내년 정도에는 여전히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는 지금 힘 받고 있는 종목들이 내년까지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라이징 스타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세요? 사실 인프라 관점에서는 라이징 스타가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라이징 스타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적자 생존이 사실 결국에는 몇 개 소수 기업만 좀 살아남을 겁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그쪽 시장에 뛰어들기는 어렵고요. 해당 예를 들어 광고다, 엔터테인먼트다. 각각의 산업과 섹터에 맞는 대표 주자가 한두 기업 정도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안에서는 라이징 스타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방위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도 레거시가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2026년 미국 증시 전망 리포트를 이 김 연구원이 낸데 제목이 낭만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낭만의 시대가 2026년에 재현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들이 맞을지는 저희가 내년 말에 다시 한번 모시든지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은 계속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